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당신이 XRP 투자자라면 꼭 한번 봐야 하는 영상. 네, 오늘 내용 준비하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XRP의 투자자 분들이라면 끝까지 보시면 왜 리플과 XRP가 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간 리플과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리플이 왜 필요한가, 그동안 스위프트로 국제 송금을 잘해왔는데 리플의 솔루션이 갑자기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국제 금융 결제에 있어서 전통적인 송금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독보적인 자리를 굳혀왔습니다. 리플의 XRP, ODL은 실제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복잡한 국제 무역 결제를 신속히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HSBC의 베트남의 신용장 레터 오브 크레딧 국제 무역 거래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며 7건 이상의 국제 무역 거래를 성사시킨 바 있죠. 네, 또한 리플의 ODL 시스템은 일반 사람들이 국가에서 국가로 국경 간 송금에 이르기까지 안정된 송금 속도, ODL의 실시간 금융 결제 속도는 필히 주목해야 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리플의 XRP, ODL의 장점으로 인하여 국제 결제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 장시간 소요되는 전통적 스위프트는 최소 1일에서 3, 4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네, 리플의 ODL 시스템이나 XRP의 빠른 전송 속도에 감당이 안 되는 듯 보이죠. 네, ODL, 온 디맨드 리퀴디티보다 이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온 스위프트 이용 기업과 개인들은 최대 3초 이내에 금융 결제 속도의 신속함, 그리고 ODL 시스템의 이전보다 월등하게 간소화된 국제 무역 계약과 결제 절차가 몇 단계 심플 간단해진 것이죠. 네,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금융이란 대표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수출을 위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선전적, 금전적 지원을 집행하는 수출 금융 지원 제도를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거래에서 물품을 생산, 선적, 운송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출업자는 대금 선수치, 수입업자는 후지불을 희망하는 미스매치 발생으로 갭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에 은행 등이 개입해 신용 보증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을 하게 되는데, 네, 현재의 무역거래는 거래계약과 거래계약, 그리고 신용장 개설 신청, 신용장 개설, 신용장 개설 통지, 보험 가입, 선적 의뢰, 화물 운송 서류 매입, 선적 서류 송부 및 대금 청구, 선적 서류, 내도 통지, 수입 대금 결제, 수입 통과, 물품 반출 등 굉장히 듣기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네,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개설은행, 중개은행, 통지은행, 지정은행 등도 거쳐야 하는 기관도 굉장히 대다수죠. 네, 들어만 보셔도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텐데요. 네, 이 과정에 수출, 수입, 은행, 보험회사, 세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함께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굉장히 지금 각종 서류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네, 리플의 ODL 시스템은 국경 간 국제 거래에 있어서 송금과 결제, 즉 XRP를 활용하는 캐시리스 거래로 인하여 중간에 거쳐야 하는 은행의 개수가 감소하며 높은 송금 수수료가 월등히 절감을 하게 됩니다. 네, 리플의 ODL 시스템은 국경 간 국제 무역 계약과 송금, 운송, 보험 등의 복잡한 절차를 심플하게 하는 것은 물론 결제 부분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데요. 네, 여기 나오는 이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제 무역 결제, 네, 이 보험에 관한 맵입니다. 네, 이것 또한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뭐가 이렇게 많냐 하실 건데, 하지만 기존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경 간 송금에는 중개은행 등 다수은행이 존재하여 고객이 송금 수수료를 이제 2중, 3중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제 수수료 또한 XRP보다 훨씬 높게 됩니다. 네, 송금 시간이 리플의 ODL 시스템보다 긴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실제로 리플의 XRP를 송금해 보면 3초도 걸리지 않게 되는데요. 네, 아직도 과거 방식 문서 수발 페이퍼 워크를 전개하고 있는 분야가 국제 무역 거래입니다. 네, 국제 계약과 결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신용장, 즉 레터 오브 크레딧과 환어음, 선적 서류, 보험 계약은 절차와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잡아 먹게 되는데요.
네, 예전부터 대한민국은 국내 주요 대형 은행과 정부가 주도하여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서류 절차를 디지털화하며 전자 신용장을 도입하여서 종이 서류가 팩스나 항공으로 오고 가는 복잡함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네, 이는 국제적인 추세로서 이제 국제 거래 즉 무역의 주요 종이 서류들이 전자 서류와 됨을 뜻하며 네, 거래에서 핵심이 되는 국경 간 결제 역시 디지털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죠. 네, 국제 무역 거래와 이제 결제는 신속한 송금 절차와 간편한 서류 검증,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경 간 송금 수수료보다 낮은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될 것은 당연한 수순이며, 고전적인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한 스위프트 시스템은 혁명적인 혁신을 신속히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19년 스위프트가 대북 자금 거래를 서포트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하던 JP 모건 체이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갑자기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현금이 코인보다 건전하다면 도박, 카지노, 마약 거래, 그리고 AML, 안티머니 렌더리, CFT 카운팅, 그리고 카운팅 파이낸스 오브 테러리즘과 같은 국제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제재와 같은 오랜 국제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북한의 경우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 테러 위험국가로 시켰기 때문이죠. 스위프트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오랜 세월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송금 시간을 25초로 단축한다는 기사가 보이기 시작했죠. 네, 송금 시간만 줄인다고 리플사의 ODL 시스템이 구현하는 국경 간 송금 절차와 결제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제 국제 무역 거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전개하기 위해 전자신용장을 국내 주요 은행들과 함께 도입하였죠. 네, 국내 주요 은행들과 전자신용장 도입을 한다는 의미는 문도서 이제 화폐도 전자화되어 간소해지고 송금 시간 역시 빨라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12월 18일 대한민국의 은행들이 오픈뱅킹을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일 시범 실시, 12월 18일 정식 서비스 제공, 하나의 은행 앱으로 타은행 계좌 조회, 송금까지 18개 시중 인터넷 은행의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며 금융 소비자 편익이 상승한다. 하지만 보안 사고 우려도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보안 사고가 우려된다는 표현은 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대한민국 국민들이 털린 개인정보와 자금들이 밝혀진 것이 너무나 많죠. 중개 은행이 생략되고 핀테크 시스템 구동의 금융 고객편의 제공이라고는 하나,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은 핀테크보다 업그레이드된 테크핀 시스템을 사용 중입니다. 보안사고 방지는 테크핀 기술이 가장 첨단화된 금융 기술이죠. 네, 2017년부터 국내 주요 은행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 송금 결제 시스템은 스위프트를 거쳐 신용장과 같은 무역 서류를 개설은행, 통지은행, 중개은행, 지정은행 등 다수의 은행과 다수의 높은 송금 수수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 왔습니다. 네, 리플의 심플이 절실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제화 시대 국제 거래를 강화하고 산업 발전이 과연 될까요? 국제 무역 거래는 국경 간 결제와 송금이 핵심이고 대부분의 내용이 결제와 송금에 관한 것입니다. 얼핏 봐도 절차가 워낙 많죠. 하지만 복잡해 보이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국제 무역 거래에 스위프트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국제 무역 거래를 생각조차 할 수 없으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결제 기관과 송금 시간 및 송금 수수료가 높고 2중 3중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신용장 화면은 전자무역이 도입되기 전 보편화된 국제무역거래 서류입니다. 신용장을 발급받기 위해 은행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심사와 통보를 기다려야 하고 시간적, 경제적, 노동력 낭비마저 만만치가 않았었죠. 이 사진은 이제 국제 무역 거래의 수출 대금 결제 조건의 환어음 빌 오브 익스체인지로 이제 오고 가는데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 대금을 수신받는 기간과 날짜가 상이해집니다. 수출 후 한 달 뒤에 스위프트를 통하여 송금 받는 절차를 떠올리기만 해도 머리가 굉장히 지끈거리겠죠.
네, 그간의 수동적인 코드 스위프트 시스템은 상기 전자무역에서 전자신용장 시스템과도 매칭이 되질 않습니다. 전자서류로 신용장이 전송되면 이제 수입국 은행에서 전자신용장을 받고 서명 후 컴퓨터로 전송하게 됩니다. 네, 마치 이것은 편지 한 통을 보내기 위해 먼 우체국에 왔다 갔다 하거나 종이 통장을 쫄래쫄래 들고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줄 쓰고 기다리고 출금증 쓰고 창구에 제출한 다음에 은행 직원이 은행 직인을 쾅쾅 찍고 돈을 세어 내어주던 시스템과 간단하게 휴대폰 버튼 작동으로 송금 절차나 서류 절차가 완성된다면, 더구나 음성 인식으로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네, 국경 간 국제 무역 계약의 결제와 송금 시장의 벽을 리플이 허물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은행 간 해외 송금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전까지 전 세계 각 은행은 스위프트라는 국제 은행 간 송금망을 이용해왔다. 1973년 구축된 스위프트는 전 세계 1만 1000여 개 1만 1000여 개 금융회사와 중앙은행, 기업 가입들이 가입되어 있다. 사실상 해외 송금업을 독점해왔죠. 독점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스위프트는 중앙화 구조인 탓에 한번 송금하려면 여러 중개 은행들을 거쳐야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시간도 수일씩 소요됐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은 스위프트의 해외 송금 독점권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네, 리플은 은행 간 대규모 송금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암호화폐 리플 XRP를 자사 해외 송금 플랫폼 엑스커런트와 엑스래피드를 통해 송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달러를 리플로 바꾼 뒤 일본으로 송금하면 엔화로 바꿔 수취할 수 있는 방식이죠. 외환거래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송금이 완료되는 구조라서 거래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70%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일으키는 바람은 전 세계 금융업계를 판도를 바꾸고 있다.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끝났습니다. 이 내용 준비하느라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